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복습을 해봤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테이블을 만드는 것까지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DML의 4가지 쿼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ADO.NET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뤄보기로 하죠. ADO.N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을 ADO.NET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코피가 흘렀네요. 이 코피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열정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에 굉장히 빠졌을 때 때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녁 때 내가 뭔가 작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주위가 환하게 밝아온다. 그럼 묘하게 기분이 좋죠. 다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들을 살다 보면 내 몸이 지쳐가지고 때로는 코피가 흐르게 됩니다. 누구에게 맞아서 코피가 날 때에는 슬프고 분하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코피가 났을 때 그때는 정말로 그 기분 묘하게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열정을 갖는 것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뉴질랜드 산악인 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거죠.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갔지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이룰 때까지 합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안 되면 방법을 달리합니다. 방법을 달리해도 안 될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해도 안 될 때는 연구합니다. 이쯤 되면 운명이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라고요. 즉 우리가 진정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정도까지 했을 때 진정한 그러한 노력이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ADO.NET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O.NET에서는 기본적인 객체가 4가지가 있는데 SQL Connection, SQL Command, SQL Data Read, SQL Data Adapt라고 하는 4가지 객체입니다. 자, 이 4가지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커넥션이 뭐죠? 그렇습니다. 연결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을 해주는 걸까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현재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한다고 그랬죠. 즉 내가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데이터 그 테이블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그 ASP.NET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래밍은 어디서 동작이 되죠? 네, 맞아요. 웹서버예요. 자, 웹서버 IIS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MS SQL 서버까지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것을 우리 SQL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SQL 커맨드에서 커맨드는 뭐죠? 네, 그렇습니다.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뭔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4가지 DML에서 4가지 쿼리문을 배웠죠. 그 쿼리를 주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SQL 커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명령어는 결국 쿼리문이겠네요. SQL 커맨드로 실행을 하는 명령은 기본적으로 그 insert, update, delete, select 이런 4가지 명령어를 우리가 커맨드 객체를 통해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QL 데이터 리더. 자, SQL 커맨드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4가지 쿼리문을 쓴다고 그랬죠. 4가지 쿼리문 중에서 3가지는 결과가 없어요. 어떤 게 결과가 없죠? 맞아요. insert, update, delete 이 3가지는 그냥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조치를 취하면 끝나요. 근데 조회를 하는 select라고 하는 문장은 자, 한번 적어볼까요? S-E-L-E-C-T 이 select라고 하는 문장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뭔가 자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기본적으로 같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습 목적상 동일한 컴퓨터에 웹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물리적으로 다른 컴퓨터예요. 그러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그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뭔가를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때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SQL 데이터 리드라고 하는 것은 select 명령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담아오는 장치죠. 그래서 그 select를 실행하고 우리가 자료를 웹서버로 가져올 때 얘를 씁니다. 자, 별도로 SQL 데이터 어댑터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SQL 데이터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SQL 커맨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SQL 커맨드 뭘 한다고요? 명령어를 실행을 한다. SQL 데이터 어댑터에서 데이터 어댑터 우리 전화기 충전할 때 어댑터 쓰죠? 네, 전환기.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 것, 데이터를 전환해 주는 것을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를 전환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전환을 해요? 맞아요.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데이터를 전환을 해주는데 때로는 웹서버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가져가기도 하고 때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자료를 웹서버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러한 그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는 웹서버에 대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아래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데이터셋 객체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자료를 변환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SQL 데이터 어댑터라고 하는 객체예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긴 하죠. 자, ADO.NET의 정의입니다. 자, ADO.NET이 뭐냐라고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첫 번째 줄 이와 같이 기술을 해주면 되겠어요. 데이터 접근을 위한 .NET 프레임워크의 마이크로소프트 표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 그랬네요. 표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페이스는 뭔가 뭐 사이에 그 창구를 열어놓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창구를 열어가지고 거래를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ADO.NET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ADO의 진화된 형태다. 또는 OLEDB나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 교환도 가능하다.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맞아요. 엑셀이에요. 엑셀 자료도 우리는 이 ADO.NET을 이용하면 데이터 프로그램에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건 아니면 웹 애플리케이션이건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건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이거나 또는 텍스트 파일이거나 이런 형태로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보통 이제 웹서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자료를 집어넣어 주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고 나오거나 거기에서 중간에서 매개 역할, 중매정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ADO.NET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ADO.NET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연결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는 겁니다. 비연결 데이터 아키텍처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을 때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만 연결하기 때문에 동시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동시 사용자 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동시에 몇 명이 접속을 했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접속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MS SQL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홀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한다면 가격이 얼마 하지 않아요. 근데 동시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라이선스 비용이 뭐 1,000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 사용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내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징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XML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XML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방화벽과 무관하게 동작합니다. 방화벽이 있어도 동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UI와 데이터 취급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유지가 편리하고 성능도 향상되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화벽과 무관하게 동작한다. 즉 그 MS SQL 자료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방화벽이 있더라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DO.NET과 관련된 클래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속에 데이터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속에 들어있고 현재 여기는 Common SQL Type, SQL Client, OLEDB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할 것은 그 중에서 SQL Client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는 4개의 중요한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OLEDB,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액세스에 접근한다든지 그럴 때는 밑에 있는 OLEDB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MS SQL을 쓰기 때문에 SQL 클라이언트에 들어있는 4가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ADO.NET 관련 클래스를 좀 보기로 하죠. ADO.NET에서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그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죠. 자, 먼저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네요.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SQL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QL 서버. 그리고 데이터셋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였죠. 이것은 어디서 동작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동작하니까 웹서버에서 동작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IIS에서 동작이 됩니다. ADO.NET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그 몇 가지 클래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커넥션입니다. 커넥션은 뭘 하는 거예요? SQL 서버와 웹 서버 사이에 경로를 열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커넥션이라고 불렀죠. 다음 커맨드 객체가 있어요. 커맨드 객체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명령을 내려주는 객체라 그랬죠. 그게 커맨드는 기본적으로 명령을 4가지의 그 DML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3가지는 결과가 없고 1개는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결과를 주고받기 위해서 데이터 리드라고 하는 객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커넥션을 통해서 명령만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별도의 클래스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데이터 어댑터라고 그랬죠. 이 데이터 어댑터는 우리가 셀렉트도 가능하고 인서트도 가능하고 딜리트도 가능하고 업데이트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4가지 명령어를 다 인서트 커맨드, 업데이트 커맨드, 딜리트 커맨드, 셀렉트 커맨드 이렇게 4가지 커맨드 형태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4가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데이터 어댑터예요. 이 데이터 어댑터는 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짝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데이터 어댑터와 데이터셋은 동시에 움직여요. 그래서 안에 그 데이터셋 내부에 뭐 데이터 테이블이니 데이터 로니 데이터 컬럼이니 하는 형태로 정의가 됨으로써 우리가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자, SQL 프로바이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SQL Managed Provider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데이터 소스와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해요. 여기에는 system.data.sql client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속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는 SQL connection,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주는 겁니다. SQL command 명령을 실행해주는 거예요. SQL data read 데이터를 그 커맨드 명령에서 select를 실행할 때 이 셀렉트가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리드에다 그 결과를 담아오게 돼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SQL 데이터 어댑터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의 중요한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커넥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커넥션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연결을 한다? 맞아요. IIS에서 SQL 데이터 서버에서 SQL 서버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일반적으로 다른 컴퓨터라 그랬네요. 그러면 내가 다른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맞아요. 일단 어떤 컴퓨터를 연결할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게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웹 서버에 접속할 때 우리 보안에서 그 3가지 보안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로그인 서버에 들어가는 게 뭐였죠? 네, 맞아요. 로그인과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로그인과 비밀번호.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군부대 들어가면 건물이 여러 개가 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이제 그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서버가 필요하고 로그인 필요하고 비밀번호 필요하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SQL 커맨드 객체는 명령을 내린다고 그랬죠.
명령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쿼리문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장 프로시저를 쓰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죠. 일단 쿼리문이 필요해요. 자, 쿼리문을 이용을 해서 내가 명령을 내려줄 텐데 명령을 주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 대상은 바로 커넥션 객체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SQL 커넥션 객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쿼리문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실행 결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죠. 실행 결과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서트 명령, 업데이트 명령, 딜리트 명령은 실행 결과가 없어요. 그냥 명령을 실행하고 끝납니다. 근데 셀렉트 문장은 실행하면 결과가 필요하죠. 그 결과를 담아오는 장치가 SQL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QL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SQL 데이터 어댑터는 데이터셋과 연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를 모두 실행할 수 있으나 웹에서는 주로 그 셀렉트만 실행을 합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이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웹에서는 주로 셀렉트 용도로 사용을 한다. 여기에도 필요한 정보가 있겠죠. 그 SQL 데이터 어댑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넥션 객체가 필요하고 쿼리 문이거나 혹은 저장 프로시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 자체가 SQL 커맨드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뭐 필요한 정보도 유사한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자, 우리가 그 SQL 커맨드입니다. 자, 커맨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커맨드 객체에서는 중요한 속성이 커넥션 객체가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객체, 커맨드 텍스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쿼리 문이거나 아니면 저장 프로시저 이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커맨드 타입이에요. 커맨드 타입은 내가 쿼리 문을 쓸 때와 저장 프로시저를 쓸 때 지정하는 게 좀 달라요. 쿼리 문을 쓸 때는 텍스트라고 해주면 돼요. 커맨드 타입.텍스트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쓸 때는 커맨드 타입.stored procedure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커맨드 텍스트에 존재하는 게 쿼리 문인지 아니면 그 저장 프로시저에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쿼리 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SQL 문이에요. 다음 커맨드 타입 아웃 지정된 시간보다 지연이 되면 실행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오류를 발생하죠. 기다려주는 시간이 커맨드 타입 아웃입니다. 메서드는 우리가 그 중요한 메서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행을 하는 쿼리 문이 결과가 없는 것 그런 경우에는 execute non que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는 결과가 없는 insert, update, delete 이 세 가지 쿼리 문을 실행할 때 결과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그 명령을 실행할 때 execute non que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select 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결과는 어디다 담아온다고요? SQL 데이터 리드 객체에 담아요. 그래서 execute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읽기 전용의 결과 집합인 SQL 데이터 리드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execute scala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좀 그 우리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어요. 차후에 그 이번 학기 중에는 사용하긴 합니다. 얘네들은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가 하나가 나올 때 그럴 때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쿼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개수를 가져온다. 그러면 카운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면 되죠. 카운트를 하게 되면 숫자 하나가 결과가 딱 날아와요. 그런 것들은 SQL 데이터 리드에 담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execute scala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SQL 데이터 리드 객체입니다. SQL 데이터 리드는 SQL 커맨드 객체를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담는 거라고 그랬죠. 결과를 담아온다. 자, SQL 커맨드 객체에서 무슨 명령 실행할 때? 맞아요. select 실행할 때. select 실행하면 결과가 날아온다. 그 결과를 날아오는 것을 담아오는 장치가 SQL 데이터 리더다. 자, 여기 SQL 데이터 리드에 결과를 담아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읽어야 되겠죠. 그게 리드 메서드예요. SQL 데이터 리더.reader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객체를 써야 되겠죠. MySQL 데이터 리더.reader 이런 형태로 써야 됩니다. 자, 리더 메서드는 한 번에 하나의 레코드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을 유지해야만 리더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더 올립니다. 결과를 읽기만 해요.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forward 올립니다. 레코드 단위로 전진하면서 읽습니다. 뒤로 빼가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반환할 레코드가 없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드 메서드는 while문 같은 곳에 넣어놔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뭔가 처리하고 자료가 없으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예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속성으로는 필드 카운트가 있습니다. 레코더에 필드가 몇 개가 있느냐. is closed 이거는 별로 쓰지는 않지만 SQL 데이터 리드 객체가 닫혔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칼럼 번호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칼럼에 있는 특정한 필드에 있는 값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필드명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아이템하고 칼럼 번호를 쓸 수 있는데 칼럼 번호는 첫 번째 원소를 0으로 출발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SQL 데이터 리드의 중요한 메서드, 리드 메서드입니다. 이야기했죠. 순차적으로 리드한다. 바나나를 레코더가 없으면 폴스를 한다. 특징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리드 only, 그 다음에 forward only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클로즈 메서드, 얘네들은 이제 작업이 끝나면 그 SQL 데이터 리드 객체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 SQL 데이터 리드를 닫지 않으면 다음 작업할 때 또 장애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업 종료하고 나면 반드시 클로즈 메서드를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래 끝에는 잘 안 쓰기는 하는데 한번 참고로 보기로 하죠.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get int 32 무슨 뜻일까요? 정수형, 인테저형으로 32비트짜리 그게 뭐예요? 32비트짜리 정수. 우리가 보통 사는 그 프로그램에서 살 때 int 인테저 자료형의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et 불린 그러면 이거는 불린형으로 자료를 가져오는 것, get string 글자로 가져오는 것, get character 글자 한자로 가져오는 것 이런 형태들입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위에 있는 read 메서드, close 메서드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 SQL 데이터 어댑터 그리고 SQL 데이터 셋, 그냥 데이터 셋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데이터 셋이 있어요. 데이터 어댑터라고 하는 객체는 중간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셋 사이의 중간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쭈루룩 데이터 어댑터를 타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쭈루룩 가져와서 데이터셋에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양방향의 그 전송이 가능한 것을 데이터 어댑터라고 하는 그 객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SQL에서 쓸 때는 SQL 데이터 어댑터라고 부르는 거죠. 뭐 데이터 어댑터가 할 수 있는 일 뭐 두 가지 다라고 그랬네요. 자, SQL 데이터 어댑터 클래스입니다. 데이터셋과 SQL 서버의 테이블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살표로 보니까 양방향이죠.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SQL 데이터 어댑터 클래스입니다. 얘네들은 데이터셋을 채우거나 그 다음에 SQL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 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상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elete command, insert command, update command, select command가 있는데 우리는 웹에서는 주로 select command만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면 위에 있는 내용들도 사용합니다. 자, SQL 데이터 어댑터의 중요한 메서드 fill, 아까 채운다 그랬죠. fill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fill은 무엇을 한다? 데이터셋을 채운다 그랬죠. 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데이터셋에 가져오는 메서드가 이제 fill이에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용도가 fill 메서드다. 그러기 위해서는 fill 괄호 속에 그 데이터셋 이름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반대로 하는 게 있는데 반대로 하는 것을 업데이트라고 그래요. 업데이트는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셋의 자료를 우리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insert, update, delete 이 작업을 할 때 업데이트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그 데이터베이스 읽어오는 용도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fill 메서드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은 SQL 데이터 어댑터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클래스라 그랬죠. 얘는 그 단넷의 클래스에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ADO 단넷의 핵심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ADO 단넷에서는 들어있는데 2학기 때 그 JSP 같은 걸 다룰 때는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ADO 단넷에만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얘네들은
데이터 작업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를 복사를 해옵니다. 똑같은 걸 복사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사이에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연결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XML 형식으로 자료를 전달하게 되겠고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서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SQL 데이터 리더의 경우에는 한 대 꼬듯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연결을 유지해야 되지만 데이터셋은 쭈루룩 가져오고 나면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데이터셋은 통으로 존재하는 걸 데이터셋이라고 그러고 데이터셋 내부에 보면 데이터 테이블들이 들어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테이블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좀 색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의 테이블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에 해당되는 것들을 데이터 로우라고 하는 클래스로 정의를 해놓고 한 칸 한 칸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줄 때 데이터 컬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데이터셋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데이터 로우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데이터 컬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별로 이용하지는 않아요. 자, 이제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ERD를 확인해 보면 members 테이블이 딱 들어 있어야 됩니다. members 테이블에는 use ID, 패스워드, name, address 이런 네 가지의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테이블이네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그 select 별표 from members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해보죠. 아마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재대로만 딱 수행을 했다면 레코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갑돌이하고 갑순이었던가요? 둘의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직접 이제 작업에 들어가 보기를 하죠. 일단 우리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ADO.NET 2020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그 폴더 내에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우리 ADO.NET 스타트에서 사용했던 웹.config를 여기다 좀 복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웹.config를 이전 강의록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좀 복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접 파일을 한번 열어보기로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현재는 뭐 ASP.NET 스타트 상태입니다. 이건 다른 상태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 메뉴를 누르고 열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열기 웹사이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열기 웹사이트.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설정을 해주면 돼요. 좀 전에 우리가 만든 게 ADO.NET 2020이라고 하는 폴더죠. 이 폴더를 선택하고 열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열리게 되는데 ADO.NET 2020 속에는 웹.config 딱 하나의 파일만 들어있는 상태이죠. 이 상태가 우리가 비어있는 웹사이트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ADO.NET 2020에서 오른 마우스 추가, 새 항목 추가를 눌러보기로 하죠. 그러면 새 항목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언어는 비주얼 C샵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때에 따라서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처음에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비주얼 C샵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웹폼을 선택을 해주게 되고 우리 이름은 showtable.aspx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기로 하죠. 그리고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UI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우리 C# 코드만 추가를 하겠어요. 일단 두 가지의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번 줄, 8번 줄에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using system.data, using system.data.sql client를 사용하기로 하죠. 자, using system.data 뭐 때문에 쓸까요? 맞아요. 데이터셋 때문에 씁니다. 자, SQL 클라이언트 뭐 때문에 써요? 커넥션 명령, 커맨드 명령, 데이터 리더 명령, 데이터 어댑터 명령 이런 네 가지의 명령을 내려줄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SQL 클라이언트의
구문을 유징을 통해서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과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우리는 네 가지의 그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서버, 로그인, 비밀번호,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요 서버 명칭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의 그 개체 탐색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가장 위쪽에 보면 서버 이름이 있어요. 그 서버 이름하고 똑같이 여기다 기술해 주면 돼요. 또 UID는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뭐 홍길동이면 HDG 이런 형태로 넣기로 돼 있죠. PWD는 비밀번호인데 여기는 제가 아마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패스라고 넣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마이 웹사이트 나는 KHR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으로 들어있겠죠. 그거는 이 정보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돼요? 맞아요. SQL 서버를 이제 확인을 해주면 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쓴다면 그때는 서버 명칭 뒤에 SQL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 돼요. 이것 또한 우리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서버명을 확인해 보면 익스프레스가 SQL 익스프레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서버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SQL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괄호 속에 인수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커넥션 객체가 만들어져요. 자, 커넥션 객체의 이름은 mcon이라고 그랬네요. 그런 다음에 mcon.open 해주면 연결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연결을 닫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mcon.close 해주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명령문을 만들어야 돼요. 현재는 우리 간단하게 그냥 저기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는 select 별표 from members라고 하는 쿼리문을 실행을 하기로 하죠. 조회하는 쿼리문. 그래서 MSQ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자, SQL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M 커맨드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쿼리문이 필요하다, 커넥션 객체가 필요하다. 두 가지 필요한 정보를 입력으로 전달해주면 우리 커맨드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구문이기 때문에 결과가 존재하죠. 그 결과는 어디에 담아온다고요? SQL 데이터 리드에. 그리고 그 SQL 데이터 리드의 이름을 mread라고 하는 그 객체 이름으로 정의를 해줬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실행을 할 때 m 커맨드 여기 있죠. m 커맨드 점 두 가지 중요한 메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과가 존재하니까 execute read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mread 속에 담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보기로 하죠. 지금 현재 우리는 response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response는 내장 객체예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객체, 내장 객체 그랬습니다. 자, response.write 그러면 우리 웹 브라우저에다가 write 글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출력을 할 때 꺽쇠 가로에다가 테이블 보드 이퀄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출력을 했네요. 자, 테이블 다음에 여기에 꺽쇠 가로가 있어요. 꺽쇠 가로가 시작 끝. 요거는 뭐라 그러죠? 그래요. 이건 태그라고 그래요. 태그. 이 태그는 우리 그 HTML에서 특별하게 약속된 명령어죠. 그러면 테이블 태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을 통해서 mread.read 메서드를 실행해요. read 메서드는 데이터가 존재하면 true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함으로써 while문을 빠져나간다 그랬죠. 자, 여기에 들어왔으면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tr 태그 날려주고 그 다음에 필드 카운트만큼, 필드 카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한 레코드에 필드가 몇 개가 들어있는가 하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0부터 필드 카운트보다 적을 때까지 그러면 모든 그 필드들을 내가 취급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걔네들을 td 태그 속에 넣고 mread 꺽쇠 가로에다가 여기에 i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읽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필드 값 하나를 읽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for 문이 끝나게 되면 response write를 통해서 tr 태그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while 문 밖으로 나오면 테이블 태그를 닫아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작업을 다 했으면 read 객체 닫아주고 그 커넥션 객체 닫아주고 그렇게 close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이제 동작이 다 완료가 됩니다. 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를 누르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값순위와
홍길동의 자료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데이터셋을 한번 이용해 보기로 하죠. ADO.net에서 오른마우스 추가, 새 항목 추가해서 웹폼을 추가합니다. using dataset.aspx라는 이름으로 추가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 페이지를 오른마우스를 눌러서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앞서 만들었던 using 테이블이 아니라 그 using dataset.aspx가 실행이 될 겁니다. 앞에 게 show table이었나요? show table.aspx가 아니라 using dataset.aspx 페이지가 그 페이지의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상당히 비슷해요. 앞에 했던 거랑. 일단 서버 지정하죠. 그 커넥션 지정하기 위해서 서버 정보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가 필요했죠. 서버 이름, 로그인,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이름. SQL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쓸 때는 요만큼이 더 추가가 된다 그랬습니다. 커넥션 객체 만들고 커넥션 객체 오픈해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명령어 똑같죠. 명령어도 select 별표 from members로 똑같아요. 자, 이전에는 우리가 커맨드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만들기로 하죠. M 어댑터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쿼리 문이 필요하고 커넥션 객체가 필요해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실행할 때는 그 결과를 받아올 때 데이터셋에 받아온다 그랬네요. 그래서 데이터셋 객체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MDS로 미리 만들어 두죠. 그 다음에 어댑터 객체를 실행할 때 fill 메서드 실행하면 그 결과를 우리 그 데이터셋에 담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이터셋의 이름이 인수로 필요하다 그랬네요. MDS를 넣어줍니다. 자, 데이터셋에는 모든 데이터의 사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연결을 끊는 과정 33번, 34번 줄이에요. 그 madapter.dispose 실행하고 그 mcon.close 하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끊어집니다. 자, 이제 결과를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화면에 보여줄 때 그냥 슬래시로 그 넣어두기로 하죠. 좀 간단하게. 자, 그래서 그 데이터셋 내부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를 이용해서 MDT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고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테이블의 0번 위치, 가장 첫 번째 존재하는 테이블 그런 의미가 되겠죠. 0번 위치에 있는 걸 MDT에다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mdt.rows 그러면 요거는 모든 줄들 그런 뜻이죠.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줄, 데이터셋 내부에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있고 거기에서 이제 로라고 하는 것들은 세로 방향으로 한 줄 한 줄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 모든 로를 순회하기 위해서 mdt.row 안에 있는 데이터 로 형태의 mrow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한 줄 한 줄 한 레코드씩 읽어드리겠죠. 그 다음에 mrow의 0번 위치 거 출력하고 슬래시하고 mrow의 1번 위치 거 출력하고 슬래시 mrow 2번 위치 거 출력하고 슬래시 그 다음에 mrow 3번 위치 거 출력하고 br 태그 날려주네요. br 태그는 엔터 태그와 마찬가지죠. 줄 바꿈 태그, 새로운 줄을 시작하는 태그입니다. 자, 이제 실행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죠. 실행을 하게 되면 컨트롤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값순위 정보, 홍길동 정보가 이렇게 슬래시를 두고서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리드 뷰라고 하는 컨트롤을 좀 살펴보죠. 그리드 뷰는 이렇게 생긴 컨트롤이에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 그리드 뷰가 단넷에만 존재하는 컨트롤이라서 우리가 그 JSP나 이런 걸 쓸 때는 그리드 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평상시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드 뷰는 뭘 하는 거냐? 디스플레이, 뭔가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value of data source. 자, 데이터 소스에 있는 값들을 디스플레이, 전시해 주는 거예요. in a table, 테이블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이제 where 여기에서 모든 컬럼들은 우리가 필드라고 그러고 각 로를 표현할 때 우리가 레코드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미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에서 그 테이블에서 이제 얘기한 바 있죠. 필드 레코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드 뷰를 나타낼 때도 각각을 레코드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필드라고 부른다 그랬네요. 자, 그리드 뷰는
그리드 뷰 컨트롤은 enables 가능하게 한다. 뭐 to select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sort 정렬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는 edit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 각 항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거나 정렬을 하거나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 그리드 뷰라고 하는 그런 컨트롤들입니다. 그리드 뷰는 우리 웹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이에요. 자, 세 번째 실습은 이제 그리드 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드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목 웹폼을 하나 추가해서 show grid view.aspx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넣기로 하죠. 그리고 얘네들을 페이지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UI가 필요해요. 근데 화면 디자인이 워낙 간단하죠. 여기에 회원 정보라는 레이블이 들어있고 여기에 그냥 그리드 뷰 가장 기본형으로 넣어두기로 하죠. 자, 이제는 소스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로드에다가 그 앞에 거랑 굉장히 흡사해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그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SQL 익스프레스 에디션인 경우에는 요만큼을 더 붙여주라 그랬습니다. 자, 커넥션 객체 만들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 소스 이용을 해서 커넥션 객체 만들고 앵콘.open 오픈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이 형성이 됐네요. 이번에는 그 쿼리문을 기술해주고 어댑터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어댑터 객체 만들었고 그 결과를 어댑터의 필 메서드 실행해서 데이터셋에 결과를 담아두었어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로 자료 가져왔으니까 이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드 뷰는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그 정보를 출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뷰의 데이터 소스로서 데이터셋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드 뷰의 데이터 바인더 메서드 딱 실행하면 그냥 그대로 화면에 쭈루룩 나타납니다. 결과를 보기로 하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그 그리드 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는 그리드 뷰를 가장 기본형으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우리가 각 필드들에 대해서 여기는 무슨 값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라는 걸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걔네들은 우리가 차후 응용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이 웹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그 가장 많은 빈도로 오류가 나는 것들이 쿼리문을 제대로 지정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특히 쿼리문의 경우에는 글자를 쓸 때는 큰 따옴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글자를 나타낼 때는 작은 따옴표를 써죠. 그래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얘네들이 막 내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그 원하는 형태로 쿼리문이 작성이 됐는지 하는 용도로 우리가 이 디버깅 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했어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디버깅이 유래했던 것. 우리 진공관 컴퓨터 시절 아주 오래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라 그랬어요. 그때는 진공관 컴퓨터 시절에는 약 한 15분 운영하면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는 걸 고치는데 하루 반 정도 걸렸다 그랬죠. 어느 날 그 진공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봐도 모든 그 저기 진공관은 다 정상인데 컴퓨터가 동작이 안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진공관 다리 사이에 벌레가 한 마리 죽어 있더래요. 그 벌레를 영어로 표현해 줄 때 버그라고 부릅니다. 벌레를 영어로 버그. 그 다음에 그 벌레를 싹 빼냈어요. 우리가 뭔가를 뽑아낼 때 영어의 접두어로 D를 씁니다. 그래서 디버그라는 용어가 탄생했죠. 벌레를 뽑아냈더니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더라. 원래는 벌레를 뽑아내는 거였는데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는 것도 벌레를 뽑아내는 것만큼 지겨운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디버그는 현재는 고유명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좀 굉장히 적합한 용어인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통합 디버깅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손쉽게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은 디버그 메뉴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그때는 우리가 디버깅 시작이라고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실행할 때는 컨트롤 F5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는 디버그 F5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디버그를 쓸 때는 그 단축키들이 있는데 이 단축키들을 좀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F5 디버깅 시작,
F10 프로시저 단위 시작, F11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컨트롤 F10 현재 위치까지 실행, 그 F9 얘는 중단점을 삽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디버깅 작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단축키를 꼭 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점을 삽입하면, 중단점을 삽입하는 것은 여기에 회색 영역을 콩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 게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 마우스를 실행하고 우리가 저기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중단점 삽입해도 됩니다. 그 마우스가 있는 상태에서 저기 F9을 눌러도 여기에 중단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단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F5를 누릅니다. 디버깅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실행이 쭉 오다가 이렇게 요 위치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죠. 현재 실행하는 위치가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딱 멈춥니다. 그게 중단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통은 우리가 쿼리문에서 잘못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는 워낙 쿼리문이 간단하지만 조합을 하는 쿼리문에서는 실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11을 누르거나 프로시저 단위 실행 F10을 누릅니다. 자, F11이나 F10을 누르면 실행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여기에 MSQL 위치에다가 살짝 놓거나 혹은 아래쪽에 있는 저기 실행창의 위치에서 MSQL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에 값이 이게 빨갛게 나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까만 글자로 나오는데 빨간 글자로 나오는 것은 방금 값이 변경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members라고 하는 값으로 MSQL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돋보기가 있는데 이 돋보기를 살짝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 텍스트 시각화 도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 영역에 이제 만들어진 쿼리문 그 결과를 딱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 복사를 해서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져가서 이제 쿼리를 실행을 해보고 오류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쿼리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알아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식을 바꿀 때는 디버그 메뉴에서 창 자동을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에 요 영역이죠. 디버그에서 창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조사식 영역에서 자동, 지역, 직접 실행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에 놓고 합니다. 자동은 오토 변수를 이용한다, 그런 의미인데 오토 변수는 내가 필요하면 변수를 만들고 필요 없어지면 없앤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해놓으면 만들어지는 변수는 결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없어진 것들은 사라지는 거죠. 자, 지역하면 로컬 변수들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과제를 좀 살펴보죠. 실습 내용을 좀 업로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ADO.NET 2020 폴더를 압축해서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RA 영어 단어. 영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만 깜지를 통해서 좀 익히면 되겠어요. 영어 단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쉬워질 수 있는데 영어 단어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어 단어를 좀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같이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알아야 될 영어 단어네요. 자, 오늘은 구글링도 있습니다. 시스템.데이터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현재 우리 시스템.데이터 네임스페이스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셋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데이터.sql 클라이언트를 좀 조사해 보세요. 여기는 4가지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별도로 존재하는 게 데이터셋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리드뷰 컨트롤까지 이렇게 4가지를 좀 한번 구글에서 조사해서 요약해서 키스에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ADO.NET이 무엇인지 살펴봤죠. 그 다음에 SQL 클라이언트 내부에 있는 4가지의 중요한 클래스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주고받기 위한 데이터셋도 공부를 해봤네요. 그리고 그리드뷰라고 하는 컨트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드뷰는 차후에도 우리가 템플릿을 지정하는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얘기에는 몬트 로버츠라고 하는 꿈도둑 이 얘기를 좀 나타내고 있네요. 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이 몬트 로버트는 상당히 가난한 집의 소년이었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말조련사였고 그래서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렇지만 이 학생은 목장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반 때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다음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를 적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25만 평에 달하는 푸른 초원에 말, 소들이 뛰어다니고 커다란 저택도 있는 그런 이제 저기 목장 구조를 그림까지 곁들여서 이제 제출한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F라고 쓰고는 너희 꿈은 불가능하단다. 너희 아버지는 돈도 한 푼 없지 않느냐. 좀 더 현실적인 꿈을 갖는다면 점수를 주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그랬습니다. 밤새 고민하다 다음날 그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F 학점을 주세요. 전 꿈을 간직하겠어요. 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이 소년이 그린 꿈의 그 목장에 왔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선생님이 나는 꿈을 훔치는 도둑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꿈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굳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 꿈을 우리는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이제 키스 또는 그 SNS를 이용해서 질문하면 내가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